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만나자. 놓치지 말 것. 이런 글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도 1월 6일 워싱턴에서 만나자. 이 글 역시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1월 6일 워싱턴에서 만나자는 것을 잇따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1월 6일 결판을 내겠다, 이런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1월 6일인가? 그날이 바로 미국 의회가 50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고 공식 인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미국 의회가 바이든 306대 트럼프 231로 되어 있는 선거인단 투표를 그대로 개표하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거사는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겁니다만은, 만약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232대 바이든 227로 일단 결정을 내리게 되면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초강력 허리케인이 되어가지고 2021년 초반을 강타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전 지지자들에게 워싱턴으로 모이라고 한 것이고, 지지자들은 이에 호응해서 벌써부터 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는 워싱턴으로 모이는 메가버스 투어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소 몇십만 명 이상의 군중이 운집하게 될 1월 6일의 워싱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역사적인 1월 6일의 결정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상원 11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11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민주적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국이다. 그 선거는 헌법과 연방법, 주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2020년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유권자 사기, 선거법 위반, 허술한 선거법 집행 등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어서 의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고 진상규명할 권한을 지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쟁지역 선거에 대한 열흘간의 긴급 감사를 시행하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열흘간의 긴급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1월 6일 분쟁지역 선거인단에 대해서 거부 투표를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월 6일의 회의에서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이 서면으로 특정 주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의는 잠시 중단되고 상원과 하원은 각각 2시간 동안 토론 후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결에서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해당 주 투표 결과는 최종 집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에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바이든 후보는 306명이 아니라 22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화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 18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사무엘 틸든 후보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이 터져 나오면서 공화당의 러더폴드 헤이즈 후보가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당선제로 이렇게 바뀌었던, 그래서 인정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의회는 5명의 상원의원, 5명의 하원의원, 5명의 연방대법관으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케 했었습니다. 미국 사법체계는 관습법과 판례를 중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문제는 과연 공화당이 그렇게 강하게 결속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은 공화당 동료들을 위해서도 나쁜 선택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우리는 이번 행동을 가볍게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방수권법에 대해서도 상원의 공화당까지 합세해가지고 무효화시켰다는 점은 1월 6일의 결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암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6일에 엄청난 양의 증거가 제시될 것이다. 우리는 크게 이겼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지난 12월 29일 뉴스맥스하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1월 6일에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고문은 합동회의에서 제시할 증거들로 위스콘신주의 우편투표 관련 법령 개정 문제, 선거일 당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스테이트 팜 아라나 개표소에서 심야에 은밀히 개표된 개표 작업과 탁자 및 여행용 가방에서 나온 의문의 투표지, 또 애리조나와 미시간주의 투표 시스템 조사 저지, 같은 투표지를 여러 번 중복 개표한 의혹 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밀러 고문은 특히 6일 제시될 증거들은 그동안 법정에 제출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그러면서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국가적인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고 지역 정치인들이 은폐해서는 안 될 구체적인 증거들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1월 6일 당일 현장에서 구체적인 부정선거 의혹들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를 장악하고 특히 그동안에 주류 언론들이 외면했던 부정선거 근거들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전 미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포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제기를 수용적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월 6일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인 댄 스캐피노가 자신의 개인 트윗 계정에 올린 의미 있는 사진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캐피노 국장은 지난 23일 밤에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루엣이 나와 있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사진 속 트럼프의 검지손가락이 마치 그 미국 국기의 빨간 줄, 레드라인을 누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였다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나흘 뒤인 27일 저녁에 스캐비노 국장이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레드라인 디너라는 한 음식점의 간판을 찍은 것인데요. 역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 사진만 달랑 올린 겁니다. 그제서야 23일에 트윗하고 27의 트윗을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국제정치에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한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이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12월 18일 트위터를 통해서 1월 6일 워싱턴으로 모이라 그러면서 아주 굉장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바 있죠. 이런 측면에서 스캐비노 국장의 레드라인은 그동안 대통령 주변에서 언급됐던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든지 외세의 선거 개입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이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스캐비노 국장의 레드라인 트윗은 결국 1월 6일 의회의 결정이 백악관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감의 표현을 그렇게 레드라인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스캐비노 국장의 암시대로 진행되려면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펜스 부통령의 선택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3일에 실시했던 이 선거인단 선출 선거의 결과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서 그 결과가 상원 의장인 펜스 부통령을 수신자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 소재지인 워싱턴 DC에 도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펜실베니아 같은 6개 핵심 경합주하고 뉴멕시코 같은 1개주까지 포함해가지고 7주에서는 공화당 선거인단이 자체적으로 투표해서 그 결과를 펜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일명 투표 선거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개 주 공화당 선거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승자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대안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 각 주 정부 관리들에게 결투를 건 셈이 된 겁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 선거제도에서는 보장된 방식입니다. 이들 7개 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노리는 것은 상원 의장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거나 둘 다 개표하지 않거나 어느 것을 개표할지 결정할 독점적 권한과 유일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수정헌법 제12조를 내세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인단의 자격과 투표에 분쟁이 있으면 상원 의장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수정헌법 제12조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7개 주의 주지사 송부 선거인단 명부를 배척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 법조계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이 이들 7개 주의 선거인단 명부를 배척하게 되면 일단 대통령 당선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 가지고 법적 효력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든 민주당의 바이든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의 선택이 아주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7개 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보낸 명단을 거절하고 바이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펜스의 행동을 보면 꼭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12월 22일 터닝 포인트 USA에서 행했던 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보면 이렇게 했죠. 나는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표들이 제대로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모든 불법 투표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죠. 그리고 2일 펜스 부통령은 막쇼 비서실장을 통해서 펜스 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의 유권자 부정행위에 대한 수백만 미국인들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통령은 1월 6일 의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그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려는 그 상하원 의원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을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어찌되었건 1월 6일 상원 의장인 이 펜스 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공화당 의원들의 결속입니다. 그 중에서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미치 맥코널이 과연 1월 6일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뒤집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원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벤세스 네브라스카주 상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위험한 모략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변수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자, 1월 6일 과연 미국 의회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펜스 부통령은 또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 세계 시선이 지금 워싱턴을 향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